네, 도영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고기잡이 문학. 자, 공방전이라고 하는 가전문학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수업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이 약간 눈에 좀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안경도 끼고 있고 지금 약간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수업 들어주면 되게 좀 고맙겠어. 자, 그러면 공방전 보기 전에 공방전은 공방이 돈, 즉 엽전이어서 엽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형식적인 측면, 즉 장르, 갈래가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이 갈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난 뒤에 작품 설명해 줄게. 공방전은 일단 고려시대 때 지어진 가전문학이라고 하는 갈래야. 가전문학. 가전문학이 뭐냐면 전기 형식인데, 전기는 전기인데 가짜 전기야. 그러면 얘를 왜 가짜 전기라고 명칭을 붙였냐면은 실존 인물에 대한 어떤 전기 형식이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 거야. 즉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어떻게 했냐면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 거지.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일대기, 즉 전기 형식으로 전기문을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가전문학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공방전이라고 하는 엽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전기 형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물의 어떤 일대기적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일대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따라서 성격 자체가 우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우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이 사물을 지금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결국에 사실 사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통해 돌려서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교훈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 개, 세, 징, 인이라고도 표현해. 약간 욕같이, 그치? 그런 게 아니라 개세징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고, 즉 부정적인 측면은 경계하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한다는 내용이야. 그만큼 부정적인 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것만 권하겠다. 이걸 개세징인이라 그래. 그래서 개세징인의 특징이 있는 교훈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가전문학이고, 그 가전문학 중에 대표 작품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공방전이야. 그리고 공방은 엽전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 오케이? 그리고 가전문학은 형식적으로 어떤 구성을 짓냐면 구성이 3단 구성으로 짓는 게 특징이어서 도입, 전개, 비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도입 부분에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인공, 즉 인물의 어떤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즉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즉 공방의 조상 때는 이랬고 아버지는 이랬고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전개 부분에서는 주인공 있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행동들, 즉 행적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부분에 있겠지.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비평 부분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신왈이라고 시작해. 그러니까 사신이 말하기를. 그럼 이때 사신이 누구냐면, 사신, 실제로는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작가의 대변자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사신할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작가가 지니고 있는 작가의식, 즉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 문학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냥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독자의 모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마지막에 직접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문학성은 떨어진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방에 대한 어떤 사실의 평가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마치는 게 바로 가전문학이야. 다시 집안 얘기, 실쟁적, 그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전체 줄거리 잠깐 보게 되면, 전체 줄거리, 공방이 우리 주인공인데 엽전의 둥근 모양에서 공을 구멍에 이제 모난 모양에서 방을 따서 붙인 이름이래. 그럼 공방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이제 생김새에서 나왔다 이 뜻이야. 공방의 조상, 가게 된 이야기지. 수양상 굴 속에 숨어 지냈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공방 이야기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공방의 조상태가 옛날에는 돈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지. 뭐 어떻게 사용했던 거야? 그냥 물물거래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지냈던 거야. 즉 엽전이 아직까지 세상에 쓰이기 전 단계였던 거야. 세상에 나와 쓰인 적이 없었는데 황제 때 처음 채용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국가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돼. 자, 천은 자, 주나라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금을 낼 때 뭘로 내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돈으로 내기 시작한 거야. 자, 공방은 그 생김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서 웅변을 잘하며 한나라의 홍노경이 되었대. 쓰임새가 있었던 거야. 그러나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좀 많아. 더럽고 약간 부정적인 평가지. 성격에 대한 이야기야. 돈을 중하게 여겨. 곡식을 천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장사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방의 어떤 폐해가 되는 거지. 자, 또 인물을 대할 때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을 보지 않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매는 가까이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게 많이 성행했겠지, 그치? 자, 그것을 미워하는 이에 탄핵을 받고 결국에 쫓겨나게 돼. 즉,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때 다시 채용됐다가 배척받기도 해. 그러니까 돈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돈이 사용된 게 상용화되면서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가 나오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끝나, 내용은. 자, 전체 내용 받고 이제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 분석 같이 해보자. 자, 처음에 자, 공방 우리 주인공. 자, 의인화 시켰지, 그치? 자, 자는 관지. 이게 꿰다는 뜻이야. 꿰다. 관지가 뭐냐면 꿰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엽전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엽전 같은 게 둘러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엽전 이렇게 묶어놨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자, 공방이랑 구멍이 뭐가 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꿰미를 뜻하는, 그러니까 꿰다라는 뜻이야, 결국에. 자,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서 쓰인 적이 없었대. 즉 돈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화폐 경제 시대는 아니었던 거야. 자, 그는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조정에 쓰였으나 워낙 성미가 굳어서 원래 세상 일에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대. 즉 돈이 사용되는데 아직 일상화되지 않았던 거야.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서 본 거야. 뭐랬냐면 상공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한 거야. 이는 산야의 성질을 가져서 아직 산과 어떤 들판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만큼 약간 거칠어. 세련되지 못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쓸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하오나 폐하께서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나 망치를 써서 그때를 긁어서 빛을 낸다면, 즉 돈을 어떻게 돼? 주조를 해서 즉 만든다면, 깔끔하게 저 돈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면, 엽전을 만든다면 그 본래 바탕이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원래는 성질이 나쁜데 이걸 잘 쓰면 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원래 왕자란 모든 사람을 하여금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새와 함께 내버리지 말고 돈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야. 즉 돈을 융통해서 쓰자. 지금은 아직 투박해서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저걸 잘 주조해서 만들면 충분히 쓸모가 있다라고 지금 건의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공방은 차츰 세상에 이름을 나기 시작했다. 즉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대의 일시 난리를 피해서 강가에 있는 숲 굽는 거리를 옮겨져서 거기에 오래 살게 되었대. 자,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 대제로 나라의 세금에 관한 일을 맡게 되었다. 즉 세금 징수하는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자, 천이랑 화천을 말하고 공방은 자, 생김새가 여기 잘 봐. 밖은 모나면서 밖은 둥글면서 구멍은 모나게 뚫렸지. 왜냐면 엽전 때문에 그래. 엽전 모양. 자, 밖은 둥글지. 속은 이렇게 모난 거야. 그러니까 엽전이지, 그치? 이 엽전에 지금 뭐라고 있냐면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봐둬야 돼. 중요한 부분이야. 외양 묘사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되게 나쁜 거지. 따라서 이 공방의 이중성, 즉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격 묘사를 지금 외양 묘사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르지. 따라서 공방은 상당히
효리부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결국에 세상이 되게 혼탁해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외양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되게 잘했대. 자,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에서 홍려경이 되었는데 즉 사신 대접할 때 돈을 쓴 거지 그러면. 자, 이때 오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해서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대. 방은 공방이야. 여기에 붙은 거야. 즉 권력에 붙은 거지.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 때에는 온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었대. 나라 안에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고 임금 일을 보고 몫이 걱정했던 거야. 그래서 방을 불러서 벼슬을 시키고 부민누를 삼아서 그의 무리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소금이나 철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지. 자,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가영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 그만큼 친하게 지냈던 거지. 예를 들면 즉 돈에 붙고 권력에 붙은 거야 지금. 자, 방은 자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자, 이 부분 잘 보게 되면 자 이번에 지금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지. 따라 성격에 직접적 제시가 드러난 부분이야. 오케이? 아까는 외양묘사를 통해서 드러냈다면 간접적으로 이번엔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의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돈을 되게 따지는 거지. 이자를 얼마 받을지 같은 거.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장사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자 받는 걸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서 한푼 한리에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춰서 곡식을 상당히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농사를 벌이게끔 만들고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봐봐. 자, 산은 선비야. 농사 짓는 거, 공업 만드는 거, 상이 장사하는 건데 이 상이 결국에 제일 뒤인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맨 앞으로 당기게 된 거지. 즉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장사를 하게 된 거야. 따라서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따라서 농사 짓는 일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럼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럼 농사를 안 지으니까 곡식이 생산되지 않지. 그러니까 나라가 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따라서 돈에 폐해가 있었다는 뜻이야 지금. 자, 이것을 보고 관관들이 상소를 해서 이것을 잘못이나 간한 거야. 즉 백성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언을 한 거야. 하지만 임금은 말을 듣잖아. 즉 돈을 계속 쓴 거지. 자, 방은 또 권세가 있고 귀한 사람 없이 재치있게 잘 섬겼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해? 돈을 좋아했다. 그럼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줬겠지. 그치에 따라 돈과 권력은 결탁되는 거야.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 모두 방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었대. 자,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매간매직이 시작되고 뇌물이 되게 어떻게 되냐면 성행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 한다는 공경까지도 높은 벼슬아치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히게 되는 것이 결국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 그는 창고에 곡식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즉 권력과 결탁했다. 폐해 두 번째. 자,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치 않았대. 뭐만 있으면 될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 함께 사귀는 거야.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야. 자,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서 바둑도 하고 투전도 하고 즉 그만큼 돈 때문에 모든 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돈으로 인해서 이제 투기도 일어나게 되는 거야. 돈의 세 번째 폐. 자,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던 뭐랬냐면 공방의 말 한마디의 말이 황금 백금만 못하지 않다. 그만큼 공방의 말 한마디는 크다는 뜻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돈의 권세가 되게 상당히
커졌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제가 왕에 올랐고 이때 공우가 이 공우는 공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공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야. 자, 글을 올려서 얘기했대. 어떻게 했냐면 공방이 어려운 지책을 오랫동안 맡는 사이에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인데 원래는 그렇잖아. 알지 못하고 장사꾼들이 이익만을 삼아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공궁에 빠지게 되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것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대체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도둑이 생기는 거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 거야. 등에 재물을 많이 지고 있으면 도둑이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돈 있는 것에 부정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야. 자, 주역에 그렇게 적혀 있대. 따라서 파면시켜 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결국에 파면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행정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에 지금 사신의 평가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사신의 평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서 약간 작가의식의 한계가 조금 드러나. 작가의식의 한계가 드러나. 왜 드러나냐면 자, 작가의식 공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공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공방 때문에 돈 때문에 폐해가 생기니까 그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어.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상당히 수준이 낮다 볼 수 있지. 왜냐면 공방이 결국에 돈이 폐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리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작가의식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봐줘야 돼.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를 보면 자, 화면이 좀 이상하네. 잠시만. 됐다. 자, 핵심 정리 일단은 갈래는 자, 가전문학. 자, 고려시대 작품이야. 자, 성격은 풍자. 자, 돈에 대한 풍자. 교훈.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거나 매간매직하거나 뇌물을 쓰면 안 된다. 자, 우의적인 거 비유적이니까. 자, 정기적이지. 자, 주제는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뭐하냐면 비판해. 따라 돈의 폐해를 경계하고 있다. 자, 특징은 정기적인 구성이다. 왜? 일대기라서 그렇고 가전체 작품. 자, 의나 기법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 정도 정리하면 돼. 자, 이제 작품 이해했는지 자, OX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너네들 풀고 난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자, 풀었지? 자, 같이 볼까? 자, 1번. 자, 인물에 대한 풍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물은 공방. 자, 풍자적인 건 다른 말로 비판적이라는 뜻이고 자, 비판적인 성격이 맞지? 지금 정답은 O 처리할 수 있겠네. 자, 2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의인하여. 자, 의인하는 맞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지 지금. 따라 정답은 X. 자, 일대기도 맞는 말이야. 자, 3번. 작중인물의 내적 갈등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작중인물은 지금 공방인데 내적 갈등이 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방에 대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야. 따라 내적 갈등은 틀리지. 정답은 X. 자, 4번.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돈을 너무 탐내는 거 좋지 않다는 뜻이야. 정답은 O. 자, 5번. 자, 공방은 사람과의 사귐에서 상대방의 학식, 교양을 따졌다. 자, 따지지 않았지. 뭘 따진 거야? 재물이 있는 정도만 따진 거야. 정답은 X. 자, 6번. 자, 공방의 어린 시절 교우관계 등에 나타나 인물 간의 갈등에 주목하여 서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물 간의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방 자체의 행적이 중요한 거야. 정답은 X. 자, 7번. 사신의 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신하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정답은 O 처리할 수 있겠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합시다.